1396년 이인자 정도전에게 뜻밖의 위기가 닥칩니다. 정도전의 위기? 이때 조선 조정에 명나라 황제가 극대노하면서 정도전을 당장 명나라로 보내라고 하거든요. 명나라 황제가 또 도발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보낸 외교문서에 무례한 문구가 있다고 시비를 거는군요. 도대체 요구사항이 뭡니까? 그게 대감을 압송하랍니다. 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년 전 1395년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명나라에 신년 축하 그린 표전문을 보냅니다. 자, 표전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나라 황제가 받는 표문과 명나라 황태자가 받는 전문을 합친 말입니다. 그런데 명나라 황제가 그 표문을 보고 도발대발 화를 낸 거예요. 명나라 황제가 보기에 야 이거 봐, 여기에 경박하고 모욕감을 주는 글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명나라 황제는요, 그 표전문을 갖고 온 조선 사신을 억류하고 추궁합니다. 이때 사신이 표문은 정도전이 작성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명나라 황제가 분노했다는 소식에 조선 비상 걸립니다. 태조는 일단 황제를 달래겠다는 생각으로 급히 또 다른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은 정보가 잘못됐습니다. 표문을 지은 건 정도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해명하죠. 명나라 반응 어땠을까요? 그래도 정도전 보내라고 합니다. 당시 이제 정도전은 군제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 군제 개편의 일환으로 강력한 진법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명나라가 이 진법 훈련을 요동정벌, 즉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군사 훈련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명나라의 그 정도전 압송 요구는 정도전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나라에 간 사신들은요, 가는 족족 억류됐고요. 사태는 점점 악화가 됩니다. 답답했던 태조는요, 어느 날 비밀리에 신하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정도전을 보내야 하는가, 안 보내야 하는가?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성계가 무슨 의도인지를 그렇죠. 파악하고 그걸 원하는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어려운 상황이죠. 그죠? 자,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한삼사사는 우리 조정의 중추이옵니다. 저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명예 보내서는 아니되옵니다. 명나라 황제의 저 무례한 요구를 더는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일 뿐입니다. 자기도 안 간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무례한 요구라는 것 또한 대감이 직접 가서 밝히면 되질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렇게 전면적으로 반박한다고요? 이제 완전 적이 됐네요. 표정이. 실록에 따르면요, 당시 신하들은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정도전을 반드시 보낼 건 없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하륜이 홀로 직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정도전을 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륜은 여기서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요? 약간 계속 견제하고 있다가 이제 뭔가 말할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 하륜의 마음속에는요,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륜이 보기에는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명나라 원하는 누구? 정도전. 네, 정도전 직접 가서 해명하는 게 맞다고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태조는 어떤 결론을 내놨을까요? 태조는 정도전 입장에서 좀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팔이잖아요. 태조는 이렇게 명합니다. 네. 하륜을 사신으로 파견하라.
와. 야, 야 그럼 네가 가라 이거잖아요. 야. 표전문과 아무런 상관없는 하륜을 임시 사신단 대표로 임명한 겁니다. 와. 아니 교수님 왜 갑자기 하륜이 명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예, 물론 실록에 그 이유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보면 하륜이 고려 말 우왕대에 명나라에 사신을 다녀온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서는 하륜이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 어떤 경력이나 경험도 충분히 쌓고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륜이 가서 표전문 사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륜은 갑자기 표전문과 관련된 신하들을 이끌고 명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막중한 임무를 받고 명나라로 가는 길, 하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 난제를 잘 해결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대박이죠. 이 기회에 내 능력을 한번 보여줄까? 오 맞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렇게 명나라에 도착한 하륜과 사신단. 하륜과 대신들은요, 명나라 황제에게 침착하게 자초지종을 상세히 고합니다. 자, 일단 조선에서 표전문의 형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모멸감을 들게 할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황제를 달래죠. 그리고 표전문은 정말 정도전과 관계가 없습니다. 정도전이 못 온 건 아파가지고 부득이하게 못 왔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까스로 황제의 화를 푸는 데 성공합니다. 와. 한마디로 하륜은요,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총대를 메고 황제의 비위를 맞추면서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륜은 무사히 조선으로 귀국을 하죠. 오 능력을 인정받겠는데. 맞아요, 맞아요. 와. 자, 그렇게 난제를 잘 해결한 하륜은 당연히 조선 조정에서 입지가 올라가죠.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서 이듬해 하륜은 거취에 대한 어명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포상 같은 걸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뭔가 관직을 더 받아요. 높은 거로. 승진. 무조건 정도전보다 높은 자리로 승진한 거예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런데요, 이 어명은요, 하륜이 정말 상상치 못한 어명이었습니다. 바로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거였습니다. 오. 하륜을 지방으로요? 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조선에 출사한 이후에 쭉 중앙관직을 지내던 하륜이 갑자기 경상도 경주의 수령직인 계림 부윤으로 가게 된 겁니다. 지방직을 맡게 된 거 이거 일종의 좌천입니다. 예. 그럼 내가 하륜이면 저는 이거 옷 벗어요. 그리고 열심히 안 하죠. 아니 이 말 들은 순간 이거는 정도전 이 형님이 내가 잘하고 있는 샘 나가지고 한 짓이야. 이 생각 100%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교수님 혹시 이게 정도전이 좀 하륜을 미워해서 약간 좌천되게 만든 거 아닐까요? 이것이 단순히 정도전과 하륜의 어떤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은 아니에요. 하륜과 같은 이런 그 온건개혁파 사람들이 이제 표전 사건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중앙정부 안에서 그들의 어떤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개국공신 세력들이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뭔가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하륜의 어떤 지방직 임명 이것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도전이 주도하고 개국공신이 장악한 정계에서 견제받는 이런 상황. 하륜은요, 어떻게든 다시 중앙으로 돌아갈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륜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륜은요, 고려 때부터 절친했던 민제, 이 민제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민제,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그
이방원의 장인. 장인이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민재를 만난 하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상본 것이 많지만은 공의 둘째 사위 같은 사람은 없었소. 내가 뵙고자 하니 공은 그 뜻을 말하여 주시오. 자, 여기서 공의 둘째 사위는 누굴까요? 이방원. 이방원. 맞습니다. 바로 이방원. 이때부터였구나.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류는 풍수지리 이외에도 어디에 일가견이 있다? 관상. 관상에도 일가견이 있다. 하류는 민재에게 이방원의 관상을 극찬하면서 좀 선을 좀 놔달라고, 예,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륜이 이방원을 픽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힘을 합치려고. 네, 맞습니다. 바로 하륜은 이방원이 왕위를 노린다는 걸 간파했던 겁니다. 느낌이 온다. 당시 이방원은 왕실과 조정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었죠. 네. 전하께서는 방석이를 다음 국왕으로 정하셨지요. 헌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동생 이방석이 세자에 책봉된 이후 아버지 태조는 물론이고요. 정도전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방원은 아무런 실권도 갖지 못한 채로 소가리만 하고 있는 상태였죠. 자, 그래서 이방원은 분명히 자기 세력을 꾸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원 편에 서서 권력을 차지하는 데 공을 세우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런 야심이 꿈틀거렸던 거예요. 야. 자, 왕자 이방원이야말로 자신의 야망을 이뤄줄 차기 군주라고 판단한 하륜. 이제 하륜은 이방원의 킹메이커로 나선 겁니다.